자, 새해에도 오후장의 출발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해 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첫 거래일 지난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주말 지나고 왔는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튀어오르면서 또 외국인들이 오늘은 현물을 집중적으로 1조 넘게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훨씬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새해 첫 주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주는 금요일만 새해 첫 거래일이었고 새해 첫 주부터 정말 빅 위크입니다. 이번 주에 많은 이슈들이 있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고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갔습니다. 국빈 방문을 해서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곧 열릴 텐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 또 약간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아니까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외에도 이번 주엔 또 CES가 개막을 합니다. 이미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우리나라 기업들도 라스베가스에 가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도 좀 기대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우리가 또 가장 기다리고 있는 잠정 실적이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가 될 겁니다. 정말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주말 사이에는 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왔습니다. 이게 또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지정학적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앵커 브리핑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을까? 이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함께 정리해보고 투자 포인트도 함께 앵커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벽두부터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는 좀 멀고 관심이 조금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좀 적었지 미국에서는 계속 베네수엘라에 대한 위험, 공격 가능성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새해 벽두부터 단호한 결의 작전이라는 이 작전명을 가지고 미국의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대통령 관저에 침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두로 대통령과 배우자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정말 3시간 만에 이게 제압이 되는 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그 작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썼답니다. 팔란티어를 활용했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이 스페이스X의 위성을 가지고도 또 위치를 추적하고 이런 것들도 사용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지만 일단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베네수엘라가 계속 눈에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80년대 요 옛날로 돌아가 보면 사실 베네수엘라와 미국은 굉장히 친한 나라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많은 기름이 유전이 있고 여기에서 미국 회사들이 그 기름을 개발할, 유전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기름도 확보하고 이러면서 베네수엘라와 미국은 굉장히 동행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에너지를 국유화했죠. 이러면서 석유를 국영화하면서 미국의 업체들을 쫓아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촉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부터 베네수엘라와 미국은 사이가 좋지 않게 됐는데 그게 거의 4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죠. 결국에는 이런 국영화를 했지만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추 기술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지만 그걸 뽑아내지 못하면서 돈을 못 벌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유가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베네수엘라는 경제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루 1년에 6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난민이 800만 명이나 발생을 했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카리브해에 올라가면 미국이잖아요. 이러면서 베네수엘라 난민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불안해지니까
마약 소굴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또 트럼프는 마약을 싫어하잖아요. 마약 소굴이 된 것도 싫어했고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싸우니까 베네수엘라가 결국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손을 뻗치면서 친중국, 친러시아화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봤을 때 트럼프가 좋아할 게 하나도 없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공격했고 체포하고 압송한 이런 작전이 새해 벽두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성공하고 나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FAF, 파포라고 해서 이게 욕이라서 제가 표시를 못했지만 어쨌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장난치지 말아라는 겁니다. 미국과 뭔가 장난치면서 거래를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고 아예 엄포를 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을 붕괴시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작년에도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지금 현재 이란 내부에서 민주화 운동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질서를 본인에게 유리한 편으로 좀 조절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쓰고 있고 트럼프가 뭐 하고 싶어 합니까?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앱스타인 스캔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도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그런 작전들을 펼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힘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뭐 오늘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도 필요하다. 쿠바가 무너질 것 같다. 뭐 콜롬비아도 지금 군사작전 좋은 생각, 들어가는 거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외부로 계속해서 파포 행진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결국에는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것은 미국에게는 너무나 좋은 조건들이 하나하나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민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마약도 막을 수 있고 이런데 결국엔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래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이 더 많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포를 했기 때문에 이 많은 함유되어 있는, 매장되어 있는 석유를 미국의 기업들, 엑슨모빌 아니면 뭐 쉐브론 이런 회사들이 시추하기 시작하겠죠. 그것을 또 팔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석유가 매장량이 되어 있지만 지금 베네수엘라가 실제로 뽑아내고 있는 것은 매우 극소량에 불과하고요. 미국은 지금 어쨌든 원유 생산량이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나는 셰일가스나 이런 것들은 경질유라고 해서 그렇게 질이 좋은 석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 함유되어 있는, 매장되어 있는 석유는 중질유라고 해서 뭐 항공기에 쓰인다거나 무기에 쓰인다거나 그런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석유 시장이라는 거죠. 이러면서 결국에는 석유 노다지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으로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많은 기름을 뽑아내진 않지만 저 뽑아내는 기름의 대부분 8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싼 값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견제하고 석유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 일거삼득의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볼까요? 일단은 어제 이 주말 사이에 이 공격 작전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란티어나 스페이스X를 이미 활용했다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아까 콜롬비아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했죠. 방산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이외에도 아까 석유 시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미국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갈 겁니다. 좋은 기름들을 많이 뽑아서 팔 수가 있게 되죠. 결국에는 미국은 다시 한번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것을 더 공고히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엔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달러 가치,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작년에 무슨 얘기 많이 했죠?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미국에서도 좀 잠잠한데 올해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석유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힌트로 잘 얻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에는 또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